나이가 들수록 줄여야 행복해지는 5가지 삶의 지혜. 소리 없는 노후를 위한 고전 철학의 통찰. 사람이라면 누구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조금씩 나이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과 성숙해지는 것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세월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더 깊이 있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민 자체가 이미 인생에 대한 성찰을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이 말은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와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고전의 지혜입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기로 향할수록 우리가 평소에 지녀온 습관과 마음가짐이 노년의 삶을 크게 정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인생,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줄이는 3에 있습니다. 무조건 많이 갖고, 많이 말하고, 많이 관심했고, 많이 움직이며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던 젊은 시절과 달리 노년지에는 오히려 무엇을 덜어낼 것인가가 삶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주제, 나이가 들수록 무조건 줄이면 행복해지는 5가지 삶의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5가지는 단순한 실천 항목이 아닙니다. 각각의 항목은 모두 고전 철학이 전해주는 깊은 통찰을 품고 있으며 노년을 진정으로 아름답고 평화롭게 만들어지는 삶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부터 그 5가지 삶의 질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각 항목의 끝에는 그 다음 주제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질문과 여운을 남기겠습니다. 첫 번째 삶의 방식, 말을 줄여야 합니다. 진심은 드러낼수록 외로워지고 침묵은 짙을수록 지혜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수가 줄어들어야 한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단순히 조용히 지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의 본질은 절투, 말이 많으면 상처도 많아진다. 절투는 고전의 지혜에 있습니다. 한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인 본성을 품고 있으며 타인의 고통에는 놀랄 만큼 둔감하다. 이 말은 조금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세상을 오래 살아온 사람이라면 쉽게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며 겪은 수많은 재화 중 진심으로 우리의 상처를 위로해준 이는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그렇기에 나의 사생활을 불필요하게 드러내는 것은 때로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속내를 꺼내놓는 순간 그것이 공감이 아닌 가십거리로 전락할 위험은 항상 존재합니다. 이 시로 떠오르는 이야기. 72세의 윤철 선생은 오랜 친구이자 평생을 함께 해온 정모 씨에게 자신의 정치적 어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형, 요즘 좀 따뜻해. 노후 준비가 생각보다 쉽지 않네.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듯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마을 사람들 사이에 윤철 선생의 사정이 돌고 돌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그의 재정 상태를 안주 삼아 웃으며 얘기하기까지 했지요. 윤철 선생은 자신감에 마음 깊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뒤로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 이야기를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오히려 침묵이 나를 보호해준다. 그렇다고 세상과 단절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깊은 이야기는 삶의 무게를 함께 견뎌줄 수 있는 이에게만 나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다음 삶의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말을 줄이면 관계도 정리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삶의 방식, 관계를 줄여야 합니다. 오래된 인연이라 해도 믿음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윤철 선생은 오랜 친구에게 실망한 뒤 또 하나의 깊은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신뢰는 돌처럼 단단해 보여도 깨지는 순간은 한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 무너진 신뢰는 나이가 들수록 다시 쌓기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나이에 걸맞은 말의 무게, 다시 말에 대한 책임이 젊을 때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나이 든 사람의 말은 단순한 생각이 나열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의 무게, 경험, 철학이 녹아있는 말이기 때문이지요. 그러기에 나이 들어 말에 실수가 생기면 그 책임은 단순한 지면이 아니라 신뢰 자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나이가 들수록 덜투덜투 입은 닫고 지갑은 연락 덜투덜투는 우스갯소리가 생겨났는지도 모릅니다. 그 말의 진위는 불필요한 말로 자신을 노출시키기보다는 선의와 배려로 품격을 보여주는 것이 더 낫다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산살이는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술자리에서 분위기에 취해 말 한마디로 돈을 빌려줬다가 왜 그랬을까 하며 후회하는 일은 우리 주위에서도 흔하게 일어납니다. 당시에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처럼 느껴졌지만 나중에 그 말이 약속이 되어 돌아오고 그 약속을 지키기엔 현실이 너무 무겁게 다가올 때 우리는 비로소 말 한마디의 무기를 전감하게 됩니다. 어떤 장면 하나. 70대 초반의 정희 여사는 며느리의 먼 친척이 갑자기 급한 사정이 있다며 돈을 부탁하자 분위기에 끈역 조금은 도와줄 수 있지라며 응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연락은 점점 뜸해졌고 결국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왜 짓을까? 그냥 침묵했으면 됐을 것을. 정희 여사는 그 일이 있고 난 뒤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갑을 연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조용한 평화를 팔아버린 것이었구나. 노년의 평화는 누구와 어떻게 관계 맺고 또 어디서 끊어야 할지를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관계의 본질을 다시 보다. 젊은 시절에는 수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넓은 인간관계를 꿈꿨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수많은 관계가 삶의 짐이 되기도 합니다. 어제까지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오늘은 돌아서 있고 내 이야기를 웃으며 들어주던 사람이 언젠가는 그 이야기를 팔기 뒤에 속삭이기도 하지요. 인간관계란 원래 그렇게 변화무쌍한 것입니다. 모든 관계는 유통기한이 있다.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나면 사람에게 너무 깊이 기대지 않게 됩니다. 특히 나의 과거, 가정의 아픔, 실패의 기억 같은 민감한 이야기들은 설사 지금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언젠가 관계가 틀어졌을 때 나의 약점이 되어 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삶에는 기밀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꼭 성실함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일부를 은은한 안개처럼 감추고 사는 것이 인간다운 깊이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전 철학자 잠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맑을수록 고기가 살지 않고 말은 많을수록 마음이 병든다.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걸 말하지 않는 용기이자 말을 아끼는 지혜입니다. 말이 많으면 결국 실수가 따라옵니다. 불필요한 사명과 과도한 지명은 오히려 오해를 부르고 우리의 진심은 그 속에서 점점 빛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필요한 순간에만 말할 수 있는 내면의 기준을 길러야 합니다. 그 기준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정청에서 옵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는 연습을 하다 보면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할 말인지 아니면 침묵으로 마음을 전해야 할지를 알 수 있게 되죠. 정청은 단지 예의가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는 기술이자 인간관계를 편안하게 이끄는 내면의 품격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지만 입을 조심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 이 고전의 명언은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줄여야 할 두 번째 삶의 단식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말과 관계를 줄이는 것은 단순한 절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자 노후의 투미를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줄여야 할 것은 무엇일까? 두 번째 삶의 단식, 외로움과 인간관계의 재정비. 침묵, 불깊은 지혜의 시작. 우리는 종종 행복을 위해서 침묵의 미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침묵은 결코 무조건 입을 다물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오히려 결표 상황에 맞게 행동하고 그에 걸맞게 생각하라. 결투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책임감을 부여하는 삶의 자세를 뜻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스스로에게 내가 내뱉은 말 한마디가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숙고를 요구받습니다. 그렇기에 필요 이상으로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고 진정한 평화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침묵의 미덕은 단순히 입을 다물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소중한 순간에만 그 빛을 드러내는 신중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외로움을 버리는 대신 고독과 함께 살아가기. 한편 많은 이들이 평생 외로움과 고독을 지거해야 할 숙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로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외로움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동반자이자 때로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철학자 슈펜하우어는 인간 대부분의 불행은 혼자 있지 못하는 데서 온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즉, 인간의 근본적인 불행은 방 한구석에 홀로 앉아 자신의 내면을 마주할 줄 모르는 데에서 비롯된다는 진리입니다. 노년이 다가오면서 이 말은 더욱 깊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혼자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만나고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큰 축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인연의 유통기한과 악연의 정리. 그러나 외로움 때문에 무턱대고 새로운 인연을 찾으려다 보면 오히려 그 선택이 불행을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겪는 인간관계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유통기한과도 같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웃고 울던 이웃이 오늘은 낯선 이로 변해버릴 수도 있음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특히 급작스레 외로움에 흔들려 만난 인연들은 깊이 있는 우정이나 진정한 동반자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선의를 베풀어도 감사의 마음 없이 그저 소모되어가는 인연들이 넘쳐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인간관계에 대한 신중한 정리가 필수적입니다. 악연을 주변에 두고 있다면 그것은 곧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불행의 씨앗을 품에 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미리 머리를 맞대고 해로운 인연들을 정리해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친구, 동료, 심지어 가족 관계마저도 때로는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피로 이어진 관계라 하더라도 서로에게 상처만을 남기는 인연은 과감히 멀리하는 것이 오히려 서로를 위한 배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 그 피와 살의 인연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가족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인연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피로 맺어진 관계도 때로는 서로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이 지나치게 무조건적일 때 오히려 서로에게 해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노인이 자식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원하는 대로 들어주었더라면 어떨까요? 특히 막내 자식에게 더 큰 애정을 쏟으며 다른 자식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순수한 애정의 투전이라 믿었겠지만 세월이 지나 자식들이 어른이 되어 경제적 권한을 넘겨받으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그제야 부모의 존재가 때로는 부담스러운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필요할 때만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거나 부모님의 집을 팔아 그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잦아집니다. 이러한 현실은 단순히 사랑의 부족이나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가족관계에 대한 정리와 경계가 미흡했기에 발생한 비극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독립성과 존엄을 인정하며 때로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내면의 평가와 정청의 중요성.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순간은 결국 우리 스스로에게 돌아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한 번이 인연의 흐름을 바꾸고 삶의 궤적을 결정짓습니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말은 줄이고 상황에 따라 깊이 있는 침묵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속에는 정청의 자세가 숨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온전히 듣는 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과 이해의 표현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 말문을 열기보다도 상대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그 순간의 진정한 지혜와 평화가 깃들어 있다는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지금까지 우리는 침묵의 지혜와 인간관계에서의 불필요한 외로움, 그리고 그로 인한 상처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경험과 성찰은 결국 노년의 평화로운 삶을 위해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인생은 늘 변화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인연과 만남을 선택할 기회도 함께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순간마다 스스로의 내면을 귀 기울이고 필요한 말과 행동만을 골라내는 지혜를 갖춘다면 그 어떤 외로운 밤이나 무거운 인연도 가볍게 흘려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은 또 다른 중요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과연 노년의 행복을 위해 우리가 줄여야 할 것은 또 무엇일까요? 다음 장에서는 바로 수리의 줄임이라는 또 다른 측면에서 삶의 진정한 풍요로움을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고독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걸어야 할 인생의 동반자. 앞서 이야기했던 80대 어르신의 경험은 단지 한 가정의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분은 자식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모두 쏟아부었고 특히 막내에게는 그 사랑을 더욱 각별했습니다. 더 약해 보이고 더 힘들어 보였기에 더 많은 것을 주었고 더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자신을 밀어내는 차가운 손길과 부모의 등을 마주하기도 전에 요양원으로 보내려는 냉정한 설득이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끝까지 자식을 챙겨야 하는 시대가 되었구나. 이 이야기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오히려 사랑을 받으며 자란 자식일수록 자립하지 못하고 감사함보다는 단연함을 먼저 배우며 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 자식에게 모든 것을 커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것이 훗날 더 깊은 외로움과 후회의 씨앗이 되지는 않을지 말입니다. 혼자라는 두려움을 기회로 바꾸다. 인생에서 진정한 성장은 언제나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 살아야 합니다라고 누군가 우리에게 말한다면 그 말이 얼마나 만막하게 느껴지는지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누군가와 함께 있기를 바라는 존재입니다. 밥을 혼자 먹는 일이 어색하고 혼자 취미를 즐기는 일이 외로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익숙하지 않을 뿐입니다. 혼자 있는 삶은 연습을 통해 익숙해질 수 있고 그 익숙함은 곧 자유로운 삶의 시작이 됩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권 혼자 조용히 책을 읽거나 혼자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혼자 여행을 떠나고 혼자 캠핑을 해보고 혼자 산책하며 하늘을 올려다보는 그 순간마다 우리는 비로소 내가 누구인가를 진정으로 알게 됩니다. 그 속에서 고독은 더 이상 회피의 대상이 아니다. 나의 성장을 도와주는 현명한 친구가 됩니다. 인간관계의 끈,
때로는 끊는 것이 더 따뜻하다. 그렇기에 무례한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는 것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친구는 오래된 인연이라 그냥 참아야지.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모든 것이 부질없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오래된 인연이 이제는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인연이 아닌 진입니다. 정말로 필요한 용기는 오래된 인연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나에게 이롭지 않은 관계를 차분히 내려놓을 줄 아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생기는 고요함은 고립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홀로 있는 삶은 단절이 아니라 깊은 연결입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독과 친해지세요. 그 안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겸손해지며 더 자유로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은 결국 혼자입니다. 우리는 혼자 태어나고 혼자 죽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노후의 외로움은 더 이상 두려운 감정이 아니다. 인생의 정점에서 마주한 청가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렇기에 노후에도 혼자일 수 있는 용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취미 하나,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 하나. 그것들이 모여 고독 속의 통요를 만들어냅니다. 어쩌면 고독은 우리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스승인지도 모릅니다. 그 스승과 함께 걷는 사람은 외로움 속에서도 결코 허전하지 않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지혜로 나아갈 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또 하나 줄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로입니다. 나이 들수록 왜 우리는 화를 더 잘 참아야 할까요? 그 분노가 우리 삶에 어떤 그림자를 남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평화롭고 따뜻한 노년을 살아갈 수 있을지, 다음 장에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삶의 단식, 나이가 들수록 화를 줄여야 합니다. 분노는 나를 해치는 칼이 되며 침착함은 삶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기쁨과 슬픔, 사랑과 미움,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다루기 어려운 감정이 바로 분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감정을 억제하기보다 드러내는 경향이 강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보다 어린 사람을 무시하거나 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감정을 고스란히 상대에게 퍼붓는 행동은 단지 그 순간의 기분에 특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품격과 인간관계를 동시에 무너뜨리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 어쩌면 우리도 어리적에 보기 싫었던 어른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힘없는 사람에게, 약자에게, 자신보다 어려 보이는 이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는 모습.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닮고 싶지 않았던 모습이었습니다. 분노는 습관이 되고 습관은 인생이 된다. 화를 참지 못하고 내키는 대로 감정을 퍼뜨리는 사람은 그 감정이 습관이 되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습관이 되면 결국 그 습관은 인생을 지배하게 됩니다. 일상 속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고 사소한 말에도 예민해지고 점점 마음이 거칠어지면 우리는 화가 많은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분노란 단순한 화의 감정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억울함, 좌절, 불안,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여러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화는 단순한 말이나 행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감정이 찌꺼기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가 올라오기 시작할 때 그 감정을 바로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통해 감정을 관찰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무엇인가? 이 화를 낸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까?
이 근로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동안 마치 거친 물결이 가라앉듯 감정은 점차 누그러들고 분노는 지혜로운 판단력으로 바뀌어갑니다. 화를 낼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다. 화를 풀릴 일이었다면 그 문제는 진작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화낸 사람의 이성을 흐리게 만들고 판단을 그르치게 하며 불필요한 말과 행동으로 더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해치게 됩니다. 분노는 혈압을 높이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심장질환이나 당뇨, 승화기계의 이상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독소입니다. 만약 평소보다 짜증이 작고 별일아닌 것에도 쉽게 화가 난다면 그것은 어쩌면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극심하거나 심리적 불안이 짙어지거나 신체 어딘가에 문제가 생겨난 것일 수도 있지요. 이럴 때 우리는 약보다 먼저 휴식을 처방해야 합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아보고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필요한 것이 분노인지 아니면 치유인지를 먼저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노를 줄이는 것은 곧 누구를 중지하는 일이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화를 내는 것은 솔직한 출전이다. 그러나 진정한 솔직함은 내 감정을 마구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책임지고 다스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진 태도입니다. 화가 나면 이성적인 사고는 흐려지고 말은 거칠어지며 상대에 대한 배려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 결과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노년에 고요한 삶, 평화로운 인간관계, 진심 어린 대화는 결국 분노를 잘 다스리는 삶 속에서 싹트게 되는 법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제 화를 다스릴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누구는 글을 쓰며 감정을 정리하고 누구는 조용히 산책을 하며 마음을 비웁니다. 누구는 찻잔을 앞에 두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고요한 음악 속에 자신을 잠기게 합니다. 그 어떤 방법이든 중요한 것은 화를 줄이겠다는 의식적인 노력입니다. 그 노력이 곧 평화로운 노년의 삶을 지탱해주는 기둥이 됩니다.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삶의 지혜로 넘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줄여야 할 또 다른 것은 생각보다 가장 익숙한 습관이자 가장 고치기 어려운 식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삶의 방식, 밥을 줄여야 합니다. 단순히 덜 먹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게, 더 절제 있게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소식의 지혜. 다음 장에서 그 지혜를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삶의 방식, 밥을 줄여야 합니다. 절제된 식탁 위에서 인생의 평온함이 자라납니다. 한때는 아무리 먹어도 탈이 없었던 몸이었습니다. 젊었을 땐 과식을 해도 그저 한숨 자고 일어나면 괜찮았고 밤늦게까지 먹고 마셔도 다음날 멀쩡하게 일어날 수 있었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몸이 더 이상 젊지 않다는 것을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76세의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맛있는 음식을 보면 도저히 참지 못했어요. 60대까지는 큰 탈 없었지요. 그런데 70대 들어서니 몸이 거치질 않더라고요. 그 어르신은 과식의 습관 때문에 소화불량과 혈당 문제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결국 병원에 자주 드나드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많던 식욕이 결국 내 건강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걸. 이처럼 과식은 단순히 많이 먹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한 삶의 결과이자 삶을 가볍게 하지 못한 무거운 마음의 출현입니다. 왜 우리는 과식을 할까요? 그 원인은 대개 시간을 지키지 않는 식사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고파질 때까지 참고 또 참았다가 한 번에 많이 먹게 되면 몸은 급격한 에너지 과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체중은 빠르게 늘고 소화기관은 지치며 혈당과 혈압은 위험 수위로 올라가게 되지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더욱 의식적인 식습관이 중요해집니다. 많이 먹는 것보다 천천히,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오히려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임을 우리는 늦기 전에 깨달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를 절제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멘트를 하고 나면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 깨지기 쉽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날이 많아지고 음식도 예전처럼 누군가 챙겨주지 않으니 무심코 편한 대로 제가 고픈 대로 먹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지요. 그렇게 쌓인 무심함이 결국 건강의 구멍을 만들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 나를 통제해주지 않는 지금 스스로 나를 다스리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식사 시간을 지키고 과식을 피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며 소식의 지혜를 삶의 습관으로 들여놓는 것. 이 모든 것은 단지 식사의 문제가 아니라 노년에 대한 나의 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의 밥 한 끼가 내일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절제된 식탁 위에서 우리는 몸의 평화와 마음의 안정, 그리고 인생의 깊이를 함께 길러갈 수 있습니다. 5번째 삶의 방식, 물건을 줄여야 합니다. 과거를 지워낼 때 비로소 오늘이 넓어집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만큼 우리 곁에는 수많은 물건들이 쌓여갑니다. 옷, 책, 가구, 기념품, 사진, 메모, 편지. 모든 것이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붙잡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추억들조차 짐이 되어버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물건은 기억의 조각이지만 삶의 무게가 되기도 합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부터 책을 모으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70년간 모은 책만 해도 방 하나를 가득 채웠다고 하지요. 그 외에도 옷장엔 젊은 날 입던 옷들이, 장식장엔 자녀들이 어릴 적 만들었던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독립하고 난 후 조금만 남은 작은 아파트는 점점 결표 추억의 창고 결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쌓여있던 책더미에 걸려 넘어지며 다치고 나서야 그분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많은 물건들이 이제는 나를 위협하고 있구나. 그 순간 그는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 지금 비우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 물건들이 나를 지치게 할 것이다. 정리에는 시간이 걸렸고 버림에는 용기가 필요했지만 막상 물건들을 비워내고 나니 그 마음은 예상과 다르게 홀가분하고 가벼웠다고 하셨습니다. 물건을 줄인다는 것은 과거의 무게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이건 추억이니까 버릴 수 없어. 하지만 그 물건을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꺼내본 적이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추억이 아니라 삶의 먼지입니다. 물건을 줄인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나간 시간과 감정의 정리를 의미합니다. 지금의 나에게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과거를 비워낼 줄 알 때 비로소 오늘의 여백과 내일의 공간이 생겨납니다. 노후의 집은 작아야 따뜻하고 비워야 편안합니다. 집이 작아도 공간이 넓어야 마음이 쉬고
물건이 적어야 움직임이 편하고 정리가 되어야 기억도 정돈됩니다. 특히 노년에는 체력과 집중력이 함께 줄어들기 때문에 매일매일을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이 됩니다. 필요없는 물건을 버리고 쓸모없는 물건은 기부하거나 나누고 정리가 된 공간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며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하루. 그것이야말로 가장 품격 있는 노년의 삶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5가지 삶의 방식, 말을 줄이고, 외로움을 줄이고, 화를 줄이고, 밥을 줄이고, 물건을 줄이는 삶을 통해 진정한 노년의 평화와 행복을 사는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줄여야 하는 것은 마음의 집착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장에서는 마음속 집착과 미련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진정한 해방과 자유로움의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지, 고전의 지혜를 바탕으로 깊이 있는 성찰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무리 장. 후회하지 않기 위한 삶의 정리. 지금 기우고, 지금 살아나고, 지금 준비하라. 삶의 후반기에서 꼭 알아야 할 3가지 지혜. 우리는 지금까지 말을 줄이고,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화를 다스리고, 밥을 절제하며, 물건을 줄이는 삶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이제 삶의 진정한 평화와 단순함을 받아선 지금 한 가지 질문을 조용히 던져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후회하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후회가 줄어들까? 노년을 맞이한 이들에게 삶을 되돌아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지점에선가 별표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 별표라는 아쉬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후회들은 결코 인생을 탓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남은 삶을 더 잘 살기 위한 이정표이기도 하지요. 다음은 70세 이후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삶에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3가지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회고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살아갈 노후를 더 선명하게 가꾸기 위한 가장 실질적이고 인간적인 조언입니다. 1. 지도자에게 더 잘하지 못한 것.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에게는 전화도 자주 했고, 자식에게는 용돈도 주고 신경도 썼지요. 그런데 정작 가장 가까운 배우자에겐 너무 무심했더군요. 늘 옆에 있었기에, 항상 거기 있을 줄 알았기에, 감사의 말을 아끼고, 다정한 손길을 미루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끝자락에 가까워질수록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결국 배우자 한 사람뿐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친구는 떠나고, 자식은 각자의 인생으로 분주하고, 삶의 길고 긴 여정을 함께 걸어온 유일한 동반자. 그러므로 지금 그 배우자가 곁에 있다면 그 자체로 하늘이 준 선물입니다. 함께 손을 잡고 산책을 하고, 눈을 맞추며 차를 마시고, 사소한 일에도 고마워요 라는 말을 아끼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 후반기에 가장 고귀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2. 경제적인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것. 삶에서 자유롭고 싶다면 경제적인 안정은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노년층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든 고정 수입과 계속 늘어나는 지출입니다. 자녀의 지원, 병원비, 주거비,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긴급 상황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었을 때 더 모아둘 걸 그랬어? 그땐 돈이 있으면 썼지. 저축은 직전이었거든.
그렇기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출 구조를 살펴보고 작게라도 남기는 습관을 다시 수용해야 합니다. 경제적 여유는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정서적 틈을 가져다주는 밑거름입니다. 3. 건강을 등한시한 것. 건강이 최고다라는 말을 어릴 땐 진부한 말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이 진리가 되어 가슴 깊이 닫히는 날이 옵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60세 이전엔 건강을 잃어도 되돌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땐 몰랐지요. 건강은 한 번 무너지면 예전처럼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정기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과 마음의 안정. 이 모든 것이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이며 결국 삶의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없다면 어떤 사람도 어떤 여유도 제대로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삶의 후반기에서 절실히 체감하게 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한 마지막 조언. 지금 당신의 나이가 몇이든 지금 이 순간은 당신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이제 더 늦기 전에 작은 것부터 실천해보세요. 배우자에게 먼저 따뜻한 인사를 건네고 하루 천 원이라도 미래를 위한 저축을 시작하며 무리하지 않고 내 몸을 위한 걷기부터 실천해보는 것.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줄이는 삶은 곧 깊어지는 산입니다. 말을 줄이고, 화를 줄이고, 소비를 줄이고, 물건을 줄이고, 불필요한 감정과 집착을 줄여나갈 때 당신의 인생은 더 단단해지고, 더 여유로워지며, 더 자유로워집니다. 매진여, 이제라도 기우고, 지금이라도 살아나며 오늘부터 다시 살아가자. 그렇게 살아간다면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는 조용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잘 살았구나. 에필로그 후회에서 지혜로, 지혜에서 행복으로. 나이 들수록 더 단단하고 더 따뜻하게 살아가기 위한 마지막 조언. 생애의 공원이나 산책길을 보면 허리가 꼿꼿한 노인들이 땀을 흘리며 운동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주름이 짙어도 눈빛은 어린아이처럼 생기가 가득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의 습관이 노년의 몸을 만든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조금씩 쌓여온 무심함이 정의되고 조금씩 쌓여온 부지런함이 강건한 노후를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지금 100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상하고 아픈 몸을 안고 살아가는 삶은 때로는 외로움보다 더 깊은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것은 건강입니다. 걷고 움직이고 땀을 흘리며 내 몸을 살아있는 존재로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노년의 첫 번째 행복입니다. 취미, 나만의 작은 세계를 만드는 일. 또한 많은 이들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는 평생 함께할 취미 하나 만들어두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취미는 거창할 필요도 돈이 많이 들 필요도 없습니다. 등산, 산책, 독서, 음악 감상, 가벼운 정리, 유튜브 시청, 일기 쓰기까지 모든 것은 나의 하루를 풍요롭게 만드는 인생의 작은 섬이 되어줍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나만의 시간을 갖는 사람은
외로움을 모르고 삶에 지지 않는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조용한 시간 속에서도 심지가 있는 삶. 그것이 취미가 만들어지는 지적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은 없다. 그러나 그 후회를 아름답게 바꿀 수는 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이런 후회들을 고백합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삶에만 매달린 것, 수많은 걱정거리를 품고 살아온 것, 고마워요 한마디를 쉽게 하지 못한 것, 어떤 하나에 진심으로 몰두하지 못한 것, 천할 때 어려움을 준비하지 않은 것, 도전하지 않고 평범하게만 살아온 것, 배우지 않고 무심히 지나친 것. 하지만 후회는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삶이 나에게 준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그 후회를 안고 한 걸음씩 실천으로 옮긴다면 그 후회는 지혜가 되고 지혜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보세요.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인생을 위해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건강을 위해 걷고 계신가요?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을 전하셨나요? 나만의 작은 취미가 있으신가요? 가볍게 웃고 감사하며 오늘을 살고 계신가요? 사람은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실수에서 배우고 그 후회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품격 있는 노년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아직 피어나지 않은 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지금이 사실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불필요한 감정을 줄이고 사랑을 표현하며 삶을 단순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내 삶을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걸어간다면 당신의 인생은 언제든 다시 빛날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면 행복도 배가 됩니다. 혹시 오늘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이 아끼는 분께도 함께 나눠주세요. 그분의 삶에도 오늘 이 말이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노년을 위해 지금 실천하고 있는 일들 또는 앞으로 실천하고 싶은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작은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이 작지만 확실한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인생의 지혜에서 드림.